어느 날 애플의 팀 쿡,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코카콜라의 제임스 퀸시, 제너럴모터스의 메리 바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브라이언 모이니한 등 IT 기업부터 전통 제조산업과 금융그룹까지 181개 글로벌 기업의 CEO들에게 한 통의 메일이 도착합니다. 이 한 통의 편지가 자본주의의 정의까지 바꿔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대표 레리 핑크가 기업의 목적과 이익이라는 제목의 연례서신을 보냈습니다. 블랙록은 세계 최대의 투자 운용사예요. 국민연금 같은 큰 기관부터 기업, 정부, 개인들까지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아서 대신 투자를 해주고 이익금을 배분하는 회사죠. 세계 최대가 어느 정도 규모냐? 블랙록의 자산은 2022년 1월 기준 약 10조 달러. 우리 돈 약 1경 1,900조가 넘는 액수죠. 한국 GDP의 5배가 넘고 연간 글로벌 경제 GDP의 10%가 넘는 금액이라고 해요. 지구상에 금융이 있다면 블랙록의 힘이 안 뻗어 있는 곳이 없다고 할 만큼의 영향력을 과시합니다. 트럼프 정부 때는 골드만삭스 사단이 백악관의 주요 재무부직을 장악했었거든요. 이번에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그 자리를 블랙록 출신들이 차지하면서 바이든의 경제팀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어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네이버,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의 주요 주주이기도 한데요. 국내 증시에서도 국민연금 다음으로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서 한국 경제에도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랙록은 많은 기업과 정부의 자금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 회사 대표가 2018년 181명의 CEO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메일의 서문을 좀 들여다볼게요. 먼저 블랙록은 고객들의 은퇴 이후의 삶까지 장기적인 관점으로 자산을 관리해주는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블랙록은 믿고 맡겨준 고객들을 위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하는 기업에 자금을 투자할 거다. 그런 관점에서 자신들의 미래 전략을 다듬어 보니 결국 모든 기업은 단순히 돈 버는 것에서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단순히 주주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주, 직원, 고객, 지역사회까지 모든 이해관계자와 사회에 지속 가능하고 긍정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이 내용을 당시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요약했대요. 사회에 공헌하라. 아니면 우리의 지지를 잃을 위험을 무릅쓰든지. 아니 그래도 그렇지 자산운용사 대표가 글로벌 기업 대표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발언까지 해도 되나 싶더라고요. 근데 신문 기사를 보니까 영국에서는 자산운용사 사라신 앤드 파트너스가 석유기업인 더치셀에게 탄소 발생을 줄이라는 압박을 하면서 더치셀의 보유 주식 중 20%를 매각해버려요. 그 때문에 더치셀은 직원 9,000명을 감축해야 했고요. 반대로 아리백 캠페인에 참여한 기업들에게는 그린본드 투자가 몰리면서 그 회사들은 순익률과 영업이익이 모두 경쟁사보다 높아졌다고 하고요. 이렇게 자산운용사의 움직임이 기업의 생사를 좌우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 메일을 신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레리 핑크의 메일을 받은 CEO들은 그 다음에 기업의 목적에 대한 새로운 성명이라는 제목으로 화답합니다. 2019년 8월 19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선언을 통해서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은 미국의 거의 모든 주요 기업 CEO들이 몸담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기업들을 대표하는 목소리를 내는 곳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명서는 기업의 목적을 새롭게 정의한다 라고 하면서 단지 주주들을 위한 눈앞의 이윤 창출만을 추구하지 않고 직원과 고객, 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겠다라고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기존의 자본주의 정의를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마 경제학도가 아니더라도 자본주의와 기업의 목적은 주주의 이익이다. 이 말은 다들 들어보셨을걸요?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약 50년 전에 했던 주장인데요. 기업들에게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목표였죠. 근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대로 가도 되나? 이렇게 자본주의에 대해 의구심이 생겼고요. 점점 더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더 이상 기업의 탐욕적인 활동과 비윤리적인 운영을 눈감아줘서는 안 된다. 이런 반성도 일어났어요. 이런 상황에 세계 최대 자금운용회사가 브레이크를 걸었고 기업들이 이에 동조했고 상속과 증여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돈이 옮겨지면서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자본주의 목적이 새롭게 쓰여지게 된 거죠.
그러나 올해 초까지만 해도 강세를 보이던 지속 가능한 경영이 최근엔 조금 주춤한 모양새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에너지 공급난을 불러일으키면서 국가와 기업들의 부담이 커졌고요. 한편에서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무시하고 ESG 경영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 그것도 자본주의에 반하는 일이다. 이런 비판들이 블랙록의 저돌적인 ESG 투자 인보의 발목을 잡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후위기로 인한 지구의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죠. 2020년 영국 기상청에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30년 후인 2050년 7월 어느 날의 일기예보 이렇게 가상의 기온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2022년 7월에 예상치에 임박한 기온이 나온 거예요. 2050년의 기후가 2022년에 찾아왔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세계 자본시장에 그린 센서가 켜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속가능 경영을 요구하는 블랙록의 행보에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환경단체 아니고 투자회사잖아요.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기후위기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면? 블랙록이 아니라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들만 기후위기를 해결하라고 외쳤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을까?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기후위기 시대에 자본주의 말고도 리셋되어야 할 것들은 없는지 생각해보게 되네요.